여러분, 만약 오늘부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야라고 부르는 대신 동무라고 불러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소름이 돋거나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동무라는 단어, 사실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쓰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우리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어린이들의 동요에도 단골로 등장하던 단어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동무는 북한을 상징하는 금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북한은 왜 그 좋은 단어를 독점해버린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에겐 동무라 부르고 어떤 사람에겐 동지라고 격식 있게 부르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북한 호칭 뒤에 숨겨진 서늘하고도 흥미로운 정치 공학의 세계를 지금 바로 파헤쳐 드립니다. 파트 1. 원래 동무는 예쁜 우리말이었다. 먼저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볼까요? 100년 전으로 가봅시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조상들에게 동무는 지금의 베프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잡지 어린이에도 어깨동무의 동무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했고, 우리가 아는 동요 고향의 봄에서도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라는 가사 뒤에 원래는 동무들과 함께라는 정서가 깔려 있었죠. 그랬던 동무가 왜 갑자기 빨간색 옷을 입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부터입니다. 파트 2. 동무와 동지의 결정적 차이. 북한에 가면 모든 사람이 평등할 것 같지만 사실 호칭에서부터 철저한 급이 나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무와 동지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동무는 학교에서 만난 친한 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반면 동지는 같은 목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결사대 동료 같은 느낌이죠. 동무, 순우리 말입니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 혹은 비슷한 급의 노동자들끼리 부르는 호칭이죠. 동지, 한자어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북한에서는 이 단어를 훨씬 더 높게 칩니다. 당 간부나 고위 공직자 혹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에게 붙이는 존칭형 호칭이 바로 동지입니다. 흥미로운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절대 동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동지 혹은 그 이상의 수식어가 붙어야 하죠. 평등을 외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호칭으로 계급을 나누고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파트 3. 왜 굳이 동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 북한이 동무라는 단어에 집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존의 봉건적인 호칭, 즉 나으리, 마님, 주인님 같은 수직적 호칭을 파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혁명을 수행하는 대등한 주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엔 무서운 심리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서로를 동무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가족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국가와 당에 바치도록 유도한 겁니다. 나의 친구는 가족이 아니라 당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무다라는 셈의 교육의 일환이었던 셈이죠. 파트 4. 남한에서 동무가 사라진 진짜 이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도 분명 썼던 단어인데 왜 우리는 이 단어를 버렸을까요? 단순히 북한이 써서 싫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동무라는 단어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점령 지역에서 내 이웃을 고발하고 인민재판을 열 때 그들이 서로를 불렀던 호칭이 바로 동무였거든요. 국가보안법이 강화되면서 동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간첩이나 좌익, 사범으로 몰릴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어사전에서 가장 따뜻했던 단어 하나가 차가운 이념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대신 우리는 친구라는 단어를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되었죠. 파트 5, 요즘 북한에서도 동무라고 안 부른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정작 북한 MZ세대들은 이제 서로를 동무라고 부르는 걸 촌스럽게 생각한대요. 최근 북한 내부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몰래 오빠, 자기야, 님 같은 남한식 호칭을 쓰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걸 괴뢰 말투라고 부르며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호칭으로 묶어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죠. 강제로 부르게 했던 동무라는 가짜 평등의 언어가 자유로운 남한식 말투에 밀려나고 있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지금 북한 체제가 느끼는 가장 큰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의 동무와 동지라는 호칭 속에 숨겨진 이념과 역사, 그리고 그 단어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언어는 그 사회의 거울입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이름 하나에도 그 시대의 아픔과 통제의 욕망이 담겨 있죠. 언젠가 남과 북이 이념의 벽을 허물고 동무라는 예쁜 우리말을 다시 아무런 편견 없이 노래 가사에서 부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오늘의 핵심 정리. 동무는 원래 순우리말이었으나 북한이 이념적으로 선점했다. 동지는 동무보다 높은 격식을 갖춘 호칭이다. 현재 북한 MZ세대들은 동무 대신 남한식 호칭을 선호하며 변화하고 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은 저의 든든한 지식동지가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신기한 호칭이나 북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